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아이러고 나갑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김을 파워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진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장 뜨거운 소식으로 찾아왔어요. 혹시 테슬라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테슬라의 진짜 목표는 바로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이거든요. 뭔가 철학적으로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단계가 바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것, 두 번째는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테슬라가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FSD의 놀라운 진화 과정. 먼저 FSD부터 이야기해볼까요? FSD는 의 줄임말인데 한국어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FSD가 단순히 자동차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놀랍게도 이 기술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도 똑같이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든 로봇이든 결국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FSD를 개발해왔어요. 이 FSD의 여정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처음에는 FSD 베타 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첫 번째 테스터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트위터와 유튜브의 인플루언서들이었어요. 아마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들이 실제 사용 후기를 솔직하게 공유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에는 세이프티 스코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는데 평소에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는지를 점수로 매겨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부터 FSD 베타를 체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레벨을 올려야 새로운 기능을 해금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미국에서만 시작했다가 캐나다로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세이프티 스코어 조건도 없애버렸어요. FSD를 구매하거나 구독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전체 과정이 무려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4년 봄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테슬라가 베타 딱지를 떼고 정식으로 FSD 슈퍼바이즈드를 출시한 거예요. 여기서 슈퍼바이즈드라는 건 아직 운전자가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손으로 직접 코딩한 규칙들을 대부분 버리고 엔드투엔드 AI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춰라는 식으로 사람이 직접 규칙을 프로그래밍했다면 이제는 AI가 수많은 상황을 보고 스스로 학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특히 AI가 처음으로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직접 제어하게 된 건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FSD B10 2.5가 출시되면서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났어요. 바로 핸즈프리 경험이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테슬라 영상 보시면서 운전자가 계속 핸들을 건드려야 하는 걸 본 적 있으실 텐데 그 짜증나는 스티어링 휠 락이 드디어 사라진 거예요. 물론 캐빈 카메라가 있는 차량에서만 가능하지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최신 테크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로보택시를 향한 거대한 도약, 이제 테슬라의 진짜 목표인 로보택시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에요.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건 바로 FSD 언슈퍼바이즈드예요. 언슈퍼바이즈드라는 건 더 이상 인간의 감시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테슬라가 이미 이 기술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용하는지 아세요? 바로 공장에서 완성된 차를 배송 구역으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프리몬트 공장과 기가 텍사스에서 실제로 사람이 타지 않은 채로 차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제한적인 구역에서만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이죠. 더 흥미로운 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이미 FSD 언슈퍼바이즈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안전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지만요. 이 모든 게 곧 오스틴에서 시작될 로보택시 네트워크 출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담 조나스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원격으로 차량을 감독할 텔레오퍼레이터를 운영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마치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원격 조작은 차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만 개입해서 도움을 주거나 전체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정도로 제한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곧 힘, FSD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예요.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테슬라가 몇 대인지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매일매일 실제 도로에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그 모든 데이터가 테슬라로 전송되고 있어요. 이 데이터들은 단순히 수집만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자동 어노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라벨링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요.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네, 여기서는 신호등이 고장났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겠죠? 테슬라는
테슬라는 이를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차량 내부의 하드웨어예요. 현재는 AI사라는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V13 버전에서는 이 칩의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곧 AIO라는 더 강력한 칩이 나올 예정이에요. AI사로도 자율주행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AIO가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성능이 좋아질 거예요. 메모리도 더 크고 연산 속도도 더 빨라지거든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자체 슈퍼컴퓨터 인프라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도조라는 커스텀 슈퍼컴퓨터예요. 도조는 머신러닝과 방대한 비디오 데이터 처리를 위해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컴퓨터예요.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이긴 하지만 미래에는 이게 FSD 개발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도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이미 기가 텍사스 남쪽에 코텍스 1.0을 구축했고 최근에는 북쪽에 코텍스 2.0도 발표했어요. 이 두 시설은 대규모 GPU 클러스터로 당분간은 이곳에서 FSD 개발이 계속될 예정이에요. 완벽한 로보택시 생태계 구축하기 성공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만들려면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앱을 열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경험이 매끄러워야 하거든요. 테슬라 앱에는 이미 로보택시 섹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승차 호출, 여행 선호도, 관리 등의 기능들을 미리 엿볼 수 있었어요.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로보택시가 성공하려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의 가동 시간을 최대화해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택시 기사는 피곤하면 쉬어야 하지만 로보택시는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잖아요. 단 충전과 청소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충전 문제는 테슬라가 무선 충전으로 해결할 예정이에요. 미래의 V사 슈퍼차저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추가될 거거든요. 그러면 로보택시가 알아서 충전소에 가서 무선으로 충전하고 다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겠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네트워크 허브라는 개념이에요. 이 허브에서는 충전과 청소 두 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청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용자들은 차가 조금 덜 럭셔리해도 괜찮지만 더러우면 절대 못 참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로보택시 청소 로봇을 이미 개발했어요. 이 로봇이 네트워크 허브에 배치되어서 자동으로 차를 청소할 거예요. 원래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특수 목적용 로봇팔이 더 저렴하고 빠를 거예요. 물론 미래에는 옵티머스가 이런 역할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복잡한 물류와 운영 시스템, 사용자가 보는 부분 말고도 테슬라는 정말 복잡한 뒷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플릿 관리와 운영, 물류 허브가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해보세요. 실시간으로 수천 대의 로보택시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고 어떤 차를 어디로 보낼지 지능적으로 결정해야 해요.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를 예측해서 미리 차를 배치하고 충전과 정비 스케줄도 짜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텔레오퍼레이션이나 감독 시스템이 개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차가 정말 이상한 상황에 빠져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말이죠. 차량 자체의 혁신, 물론 차량 자체도 특별해야겠죠. 테슬라는 처음부터 비전 올리 접근 방식을 고수해왔어요. 다른 회사들이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센서를 잔뜩 달고 있을 때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인간도 눈으로만 운전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을 보면 테슬라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카메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확장 가능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업적인 로보택시 서비스에서는 하드웨어 중복성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의 테슬라도 브레이킹이나 스티어링 같은 중요한 시스템에는 백업이 있지만 완전 무인 서비스에서는 FSD 컴퓨터 노드도 중복으로 있어야 해요. 만약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하나가 작동해서 안전한 곳까지 차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거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파일럿을 모델 Y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진짜 기대되는 건 사이버캡이에요.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만을 위해 설계된 차량이에요. 두 개의 AI4 FSD 컴퓨터를 탑재해서 중복성을 높이고 안전 마진을 개선할 거예요. 사이버캡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에요. 저비용, 제조, 높은 활용률,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유지, 보수, 충전, 청소가 쉽도록 최적화되어 있어요. 다른 로보택시용 차량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규제와 신뢰의 벽 넘기, 기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도 남는 큰 산이 두 개 있어요. 바로 규제 승인과 대중의 신뢰예요. 먼저 규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완전 자율주행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연방 차원에서는 NHTSA 그리고 각 주와 지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게 정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다행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새로운 연방 자율주행 차량 프레임워크가 나오면서 규칙과 규정을 표준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시작일 뿐이고 실제로 작은 지역이 아닌 곳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드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중의 신뢰예요. FSD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북미의 평균적인 차 주인들은 테슬라가 주차장에서 스스로 나와서 길가로 오는 썸문 기능만 봐도 깜짝 놀라거나 당황해요.
해요. 신뢰를 쌓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운전자도 없고 조작할 수단도 없는 차에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테슬라는 일관된 안전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도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더 안전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안전 기준을 달성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의 채택을 장려해야 하고요. 수직 통합의 힘. 테슬라의 자율주행 접근 방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수직 통합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율주행 문제의 모든 측면을 직접 다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AI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구동하는 커스텀 실리콘, 거대한 데이터 처리 인프라, 물리적 차량 하드웨어, 그리고 미래 로보택시 서비스에 필요한 전체 운영 생태계까지 모든 걸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각각 다른 업체의 부품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이런 방식은 처음에는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보험 대혼란, 일론 머스크의 다음 승부수는 불과 몇 주 후면 시작된다니까요. 모델 Y 차량들이 FSD 언슈퍼바이즈드, 즉 완전 무감독 자율주행으로 택시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미래가 온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보험.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도대체 누가 테슬라의 택시 네트워크를 보험 처리해 줄 거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니까 운전자가 책임지면 됐는데 이제는 차가 혼자 다닌다고요?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차 주인? 테슬라? 아니면 보험회사? 머리가 아프죠? 더 복잡한 건 일반 고객들이 자기 차를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FSD 언슈퍼바이즈드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보험업계에서 요금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보험 수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 확률을 계산하는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구글의 웨이모라는 자율주행차 부서가 있잖아요. 이미 여러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제3자 보험회사의 보험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가 자기들 플리트를 직접 보험 처리하기로 결정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인슈어런스가 지금까지는 뒤에서 제3자 보험회사에 의존해왔는데 올해 초부터 직접 보험 인수를 시작했거든요. 이거 정말 의미심장한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의 FSD 슈퍼바이즈드와 FSD 언슈퍼바이즈드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책임 소재예요. 현재 FSD 슈퍼바이즈드는 어떤가요?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도 차량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쉽게 말해서 차가 잘못하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슈퍼바이즈드 FSD는 완전히 달라요. 차량이 인간의 감독이나 개입 없이 모든 운전 작업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인지 애매해지는 거예요. 현재 보험 정책들을 보면 차량 소유주가 자기 차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즉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걸 허용하지 않죠. FSD 언슈퍼바이즈드가 출시되면 자율주행 사용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차량이 FSD 언슈퍼바이즈드로 운행되는 동안 운전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할 것 같아요. 테슬라 인슈어런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든 말이죠. 이제 테슬라의 보험 사업 진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테슬라가 FSD 언슈퍼바이즈드 보험 비용을 FSD 구독료에 바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올인원 패키지인 셈이죠. 만약 기존 보험회사들이 추가적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테슬라가 직접 나서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FSD 언슈퍼바이즈드 비용이 올라가겠죠? 보험료가 포함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테슬라 인슈어런스가 현재 몇 개 주에서만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이게 FSD 언슈퍼바이즈드 확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테슬라 인슈어런스가 빠르게 확장되든지 아니면 기존 보험회사들이 고객 소유 차량의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기존 회사들이 테슬라만큼 빠르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죠? 테슬라는 각 주별로 보험 상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셨나요? 이런 알짜 정보들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보험 문제는 정말 복잡한 이슈예요. 고객 소유 차량의 자율주행 확산을 늦출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이건 테슬라가 FSD 언슈퍼바이즈드를 제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장애물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테슬라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게 로보택시 업계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워낙 업계의 선두주자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자체 보험으로 간다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기존 보험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 보험 문제는 자율주행 시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예요. 기술은 준비됐는데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테슬라를 사서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여러분이 출근용으로 쓰고 밤에는 자동으로 손님을 태우며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밤에 무인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테슬라? 탑 탄승객?
정말 복잡하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우리가 다 책임지게요. 보험도 우리가 해결할게요. 라고 한다면 정말 혁신적인 일이에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웨이모 사례를 더 자세히 보면 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실제 승객을 태우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보험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웨이모와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웨이모는 자기들이 직접 소유한 차량으로만 서비스하는데 테슬라는 일반 고객들의 차량도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게 훨씬 복잡한 모델이에요. 테슬라의 이런 계획이 성공한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테슬라 오너들이 모두 로보택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분산형 택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보험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게 아이러니예요. 기술은 준비됐는데 보험이 문제라니 여기서 테슬라의 전략적 사고를 엿볼 수 있어요. 몇 년 전부터 테슬라 인슈어런스 사업을 시작한 게 바로 이런 미래를 대비한 거였을지도 몰라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니까요. 테슬라 인슈어런스의 또 다른 장점은 데이터예요. 테슬라는 자기 차량들의 모든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정확한 위험 분석이 가능해요. 기존 보험회사들은 이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운전자가 항상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고 반대로 위험한 운전을 한다면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사용 기반 보험이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FSD 언수퍼바이즈드 시대가 오면 이런 개인화된 보험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자동으로 운전하더라도 차량의 상태나 관리 수준은 여전히 소유주에 따라 다르니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가 보험료를 FSD 구독료에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보험료를 못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 구독료 $200라고 치면 그 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도 고객들은 하나의 패키지로만 인식할 거거든요. 이거 정말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이에요. 보험료 따로 FSD 구독료 따로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하나로 묶어버리면 훨씬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슬라 인슈어런스가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현재 텍사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몇 개 주에서만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만약 테슬라가 FSD 언수퍼바이즈드를 전국적으로 출시하려면 보험 서비스도 함께 확산되어야 해요. 각 주마다 보험 규정이 다르고 승인 과정도 복잡하거든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직면한 딜레마예요. 기술은 준비됐는데 규제와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라면 이것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여러 번 규제가 기술보다 느리다고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준비됐는데 법적 프레임워크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테슬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개예요. 첫 번째는 자체 보험 확장, 두 번째는 기존 보험사와의 파트너십,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뭐냐면 테슬라가 직접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자체 보험을,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파트너 보험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 인슈어런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해결책인 셈이죠.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 과제가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들, 규제, 승인, 대중의 수용성 등등 말이죠. 하지만 올해 6월 테슬라는 자율주행 미래를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인 택시가 이제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가 정말 실현될지, 얼마나 빨리 우리 일상에 스며들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도 들려주시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타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무서우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전 운전하시고 세상의 변화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안녕.